내가 그래요. 오시는 분한테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건지 돈을 쓰려고 오신 건지. 지금 현재 월 매출이나 한 1,500에서 1,700 여기는 얼마나 돼가 나요?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요? 창업하는데 다 해도 1,500이 안 돼요.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껴본 거, 그게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하고, 어떤 분은 삼겹살집을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 판다는 분도 있고, 핑계가 내가 아니고 자리, 음식,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고객한테도 저는 거짓말 안 해요. 솔직히 죄송하다고, 나 다시 빨리 해서 보내겠다고. 거기에 욕하는 분은 없어요. 프랜차이즈 사업 정하실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 호불호가 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5060 분들에게 이런 것만큼은 주의해라. 첫 번째 그랬죠. 남들이 되니까 나도 된다? 그런 건 버려야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안 될 거다? 그것도 버려야죠. 이게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투자금에 대해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 저는 올해 55 됐고요. 세제 영업을 10여 년 이상 하다가 김포 양곡에 1kg 탕수육이라는 집을 운영하고 있는 이철우라고 합니다. 사장님께서 지금 현재 이제 그러면 월 매출이나 제가 지금 직장 생활에 거의 2배 정도 수입이 돼요. 거의 뭐 돈 1,000만 원 정도 이렇게도 번 적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제가 지금 한 1,500에서 1,700 정도 팔면은 700에서 800만 원 정도 수익이 돼요. 순수익. 예. 근데 이게 저는 새벽 10시부터 11시까지예요. 물론 중간에 휴식을 취해요.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많은 돈이라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무 시간에 비하면은. 저희 나이에 지금 어디 직장 들어가서, 저는 이제 서민층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 한 300, 400 거리밖에 안 되실 거예요, 아마. 그게 이 사회 지금 현실이에요. 어떤 전문직이 아닌 이상은, 저희 와이프도 처음에는 300만 벌어오라고, 근데 2배는 되잖아요. 조금 틀려요, 하는 게. 여기만의 어떤 잘된 요인? 그 외진데에 이 조그마한 가게에 지나가면서 눈길도 안 주는 데죠. 집사람이 여기를 택한 게, 사실은 저는 이제 통진이라는 곳에서 장사를 들어가서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가게를 알아봤고, 거기서 하면은 또 이쪽 지역은 이제 사실은 좀 힘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많이 갈등을 많이 했어요. 통진을 가자니 이쪽을 포기해야 되고, 이쪽에서 하자니 통진을 또 포기해야 되고, 저는 양쪽을 다 하고 싶은데, 그래서 택한 자리가 와이프가 이 동네였어요. 배달료를 확인해 본 거죠. 여기서는 배달료가 통진을 가도 되고, 쪽 구례동, 마산동, 저희 중심 상권인데 거기를 가도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택한 곳이고, 또 장기동이라는 여기 건너편에 아파트들이 장기동, 저기가 또 큰 상권이에요. 가장 중심지였던 거죠, 여기가. 여기서는 다, 그러니까 지금 주문이 들어오는 게 다 골고루 들어오니까, 어느 한쪽 지역에 이렇게 편중돼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전 지역이 골고루 다 들어와요. 그래서 기사님들께서 오시면 가끔 그런 말씀을 하세요. 전국구라고. 유독 여기는 골고루 다 들어온다고. 그래서 여기를 찾게 된 거고, 결과적으로는 역시 또 와이프의 생각이 맞았던 거죠, 그게. 대단하세요. 시작을 했는데 첫날 이상하게 오더라고, 사람들이 갑자기 막 배달이 들어오기 첫날 이게 뭐지? 첫날이니까 그러겠지.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그랬어요. 그러더니 쭉 나온 게, 본사에서도 지원을 좀 길게 해주시더라고. 우리 와이프가 이제 그 다음에 큰 소리 치기 시작하는 거지. 봐라, 인정해야지 어떻게. 근데 사실은 이 여자 말이 조금 더 맞더라고요, 솔직히. 아내분께서 또 도움이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 게, 사장님이 월세나 이런 보증금 없이 걱정을 했죠, 와이프도. 이 사람이 사람을 써가지고 막 월세를 비싸게 준 데 들어가가지고 만약에 안 된다고 그러면은 많이 걱정을 했겠죠. 제 나이에 더욱이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하진 않았어요. 인생의 마지막은 없는 거니까. 지금 70, 80 되신 분들도, 공부하시는 분도 있고 대학 가시는 분도 있는데 마지막이라는 건 없죠. 근데 참 힘들 거라는 생각을 했어요. 힘든 도전이라고. 저희 와이프가 하는 가게는 월세가 한 200만 원, 그 다음에 관리비가 뭐 한 50만 원. 사실은 이제 거의 한 사람 인건비가 나오는 거죠. 그게 나가는 건데, 지금 여기가 관리비가 없어요, 따로. 화장실 청소비 2달에 한 번 내지, 참, 한 달에 한 번, 2달에 한 번 10,000원. 그 다음에 공동전기료 옆에 상가 3개가 한 달에 3,000원. 그거 외에는 나가는 거 없어요. 월세 45만 원. 그게 끝이에요. 나가는 게, 지출되는 게. 그 외에는 이제 가게 안에 뭐 전기세라든지, 물론 이제 그런 별도지만 공동으로 나가는 게 그래요. 거기서 벌써 뭐 한 사람 알바생 인건비가 나올 정도로 금액이 되어버리니까 크죠, 그게. 장사하는 사람들한테는 큰 거예요. 이제 주말에 금요일부터는 조금 제가 혼자 하기 힘드니까, 그래서 이제 그때는 집에 애들이 나와서 돌아가면서 도와줬고, 거기에 이제 알바비를 걔들한테도 지급을 하고. 안 믿어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처음에 할 때 45만 원짜리 구했다고 그러니까 안 믿더라고. 요즘 세상에 45만 원짜리? 어디 뭐 가건불이야? 어디 뭐 이렇게 농담으로 얘기하신 분도 있었어요, 실제로. 본사에서도 처음에 놀랬으니까. 여기서 나가는 돈이, 지출이 적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이 엄청 주는 거죠. 여기서는 배달만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저 역시 그러고 왔고. 근데 막상 해보니까 또 그렇지는 않아요. 포장도 많고. 그게 또 비결이기도 한 것 같아요.
배달 고객분들을 단골 포장 주문으로 돌리신 거죠? 그쵸. 예, 얘기를 하죠. 오시면은 이제 매주 2번씩 사가시는 분도 있어요. 포장이나 배달을 시켜요. 배민도 포장이 있으니까 저희가 누릴 수 있는 게 시간이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30분이면 30분. 그 배달은 저희가 더 밀려 있으면 늦출 수가 있는데 그럼 얘기를 해요. 전화 주고 시간 정해서 딱 맞춰오면 한다. 저희가 맞춰드린다. 방송 보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잖아요. 어떠셨나요? 절실하죠. 절실한 분들이 오세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오는데 제가 아는 게 이거니까 제가 아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것 뿐이지 이거 꼭 이거는 아니에요. 꼭 이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제가 경험하고 제가 느껴본 거 그게 그분들한테는 도움이 됐으면 하고 그래서 실제로 많은 분들이 오픈을 지금 했고 또 하고 준비하고 계시고 장사를 가끔 그런 거 있어요. 해보신 분들 지금 하고 계신 분들 그분들은 자기 원칙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오시는 장사가 안 돼서 오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삼겹살 집을 하는데 하루에 10만 원 판다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은 꼭 핑계가 내가 아니고 자리, 음식, 세상이 잘못돼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절대 아닙니다. 제가 와이프하고 애들을 키우면서 하는 얘기가 있었어요. 애들이 잘못했을 때는 100%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된다라고. 자기랑 나랑 뭘 잘못했지라고 그걸 알아보면 애들이 잘못된 정답이 나온다. 장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뭔가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게 아니고 세상이 잘못됐대. 이 위치가 안 좋은 거래. 저보다 위치 안 좋은 분이 있으면 와보세요. 고객한테도 저는 그래요. 거짓말 안 해요. 막 너무 바빠갖고 반죽이 좀 묽게 돼가지고 안 그래도 이걸 어떻게 해나나 그랬는데 솔직히 죄송하다고 나 다시 빨리 해서 보내겠다고. 거기에 욕하는 분은 없어요. 내가 솔직해지. 근데 아니 왜요? 난 똑바로 해서 보냈는데요. 라고 하면은 그분은 얼마나 그럼 내가 이상한 사람이야? 내가 입맛이 이상한 사람이야? 그렇게 느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난데 나부터 둘러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꼭 주위를 둘러보더라고. 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한 이유도 있을 네. 것 같아요. 탕수육이란 걸 제가 집사람한테 이렇게 던졌어요. 화두를. 문득 여기를 얘기해 주더라고. 여기를 봤는데 여기가 이렇게 막 크거나 막 그러진 않았어요. 나는 제일 궁금했던 게 1kg 탕수육? 이게 뭔 말일까? 탕수육을 1kg 준다는 건 아닐 거고 그랬더니 맞대요. 그게 1kg가 엄청난 양이거든요. 사실은 적은 양이 아니거든요. 일단 맛만 있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에 양까지 된다라면은 이거 승부해보자. 뭐 도전해볼 만하겠다. 이 회사의 대표님 만나면서 제일 좋았던 게 뭘 요구하는 게 없어요. 다는 아니겠지만 간혹 갑질이라고 하잖아요. 제 장사 모니터링을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들 하세요. 그러니까 뭐 내부에 블로그가 올라왔다, 뭐 배민에 리뷰가 올라왔는데 뭐 소스 맛이 좀 시다고 그래서 뭐 그런 게 올라왔다 그럼 전화가 바로 오세요. 이거 보셨냐고. 저뿐만 아니라 모든 가게들 다 모니터링 하세요. 이 사람이 역시 진심이구나. 저는 그렇게 했어요. 고기 조금 혹시나 잘못 들어와서 뭐 좀 안 좋으면 저는 밤 12시에도 전화했어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에 딱 공장에 확인해가지고 전화 오세요. 조치했다고. 실수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근데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우리가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때그때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더라고. 이 정도면은 내가 한번 걸어봐도 되겠다. 여기는 얼마나 돼가 나요? 없어요. 여기는요. 그래요? 여기는 가맹비, 교육비 없어요. 일단. 그리고 다른 데 교육비, 가맹비 무시 못합니다. 그 돈으로 저는 여기 창업한 거예요. 교육비, 가맹비만으로 저는 여기 창업을 했어요. 여기는 한 달에 로얄티 10만 원만 내면 돼요. 그 10만 원은 최소 금액이에요. 사실은. 거기서 본부장님이 또 오기도 하고 교육도 하러 오고 뭐 이런 진짜 교통비 정도지. 그래서 월 10만 원. 그거 외에는 본사에서 요구하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여기 창업하는데 다 해도 초도 물건까지 다 합쳐도 1,500이 안 돼요. 보증금 포함해서. 근데 다른 데는 그 돈이면 교육비하고 가맹비밖에 안 돼요. 대표님 마인드가 그래요. 마인드가 같이 살자예요. 그거 정말 중요하거든요. 회사가 잘 된다는 게 결국은 그 가맹점들이 잘 된다는 거예요. 가맹점들이 잘 돼야 회사가 잘 되는 거지. 가맹점들은 다 망하고 있는데 회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나요? 저는 그런 경우는 그게 생긴다 그러면 그 회사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는 회사죠. 배달의 민족 주문 들어왔네요. 배달 오전에 드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의외로 저희도 의외다 했는데 그게 이 야간에 이제 힘들게 일하신 분들 그분들이 이제 끝나고 식사를 하셔야 되는데 애매하죠. 좀 이제 요거에다가 반주 한 잔 드시고 이제 주무셔야 되니까 그렇게 또 주무시고 점주님들이 하고 있는데 전국에 다 있는데 평점 낮은 데가 없어요. 그거 무슨 얘기냐면은 제가 잘해서 또 그분들이 잘해서라기보다는 이게 기본 맛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별점이 1.2점이 저는 하나도 없어요. 저는 5.0 만점인데 여기도 그렇고 만점인데 입맛이 다 틀리기 때문에 꼭 그런 분이 있을 수 있는데 골고루 다
다 입에 맞다는 거죠, 어느 정도. 그게 큰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랜차이즈 사업 정하실 때 제일 신경 써야 되는 분들이 아마도 그런 걸 거예요. 음식에 대한 거 호불호가 갈리면 안 된다는 거죠. 탕수육을 싫어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로는 없거든요. 많이 드시냐 안 드시냐의 차이지, 탕수육을 싫어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아마 돼지를 싫어하는 분들, 고기, 그분들 말고는 다 좋아하실 것 같아. 선택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것 같아요. 호불호가 가능하면 좀 덜한 음식들, 특히 저처럼 초보자가 하기에는 9060 분들에게 이런 것만큼은 주의해라. 첫 번째 그거였죠. 남들이 되니까 나도 된다? 그런 건 버려야죠. 경험이 없다고 해서 안 될 거다? 그것도 버려야죠. 세상에 모든 건 다 배우면 돼요. 시간이 걸릴 뿐이고 누가 빨리 되고 누가 늦게 되냐의 차이지, 이게 맞는 얘기일지 모르겠는데 투자금에 대해서 최소로 하라는 거죠. 내가 그래요, 오시는 분한테 돈을 버시려고 하는 건지 돈을 쓰려고 오신 건지,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뭘 하고 싶고 뭐 최저의 비용, 어떻게 해야 최저의 비용을 할 수 있는지. 저 여기서 집게들 산 거 이런 것들 중고들 샀어요.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굳이 필요 없는 돈은 안 써도 된다는 거죠. 틈새 시장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발로 뛰고 내가 찾는 거고, 여기 많은 분들이 오시는데 그냥 어떻게 오시냐면 그냥 무턱대고 오세요. 아무것도 정말 정보 없이 그냥. 그거는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 사람이 되니까 나도 되겠지. 절대 안 그래요. 내가 생각이 있다라면 가게를 알아보시고 가장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가게들, 시설이 어느 정도 갇혀 있는 가게들을 알아보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준비가 돼야지 무턱대고 나 할래, 그 사람 잘 할래, 그게 무모한 거예요. 인터넷이나 대중매체 정보 중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거는 발품이라 생각해요. 남들은 쉽게 여기를 오는 줄 알아요. 안 해요. 저희 집사람 가게 끝나고 밤 11시에 막 와갖고, 이 가게도 문 닫혀 있는 거 하던 사람이 밤 11시에 만나서 막 보고 한 거예요. 장사는 해야 되니까, 우리도. 집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니까. 저도 그때는 이제 하고 있었고, 이런. 그래서 나 참 많은 데를 봤어요, 많은 데를. 여기도 내가 잘 된다고 했으면은 막말로 뒤에 숨어서 보시던가 진짜 잘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런 분이 있었어요. 여기 와가지고 상담하러 치식하러 오셨다가 바빠가지고 그분이 1시간 동안 기다리다 부부시간에 그냥 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그랬는데 또 왔는데 또 바빠가지고, 그러더니 그 다음에 시식도 안 하고 계약을 해버리더라고. 맛을 안 봐도 그분이 판단을 했다라는 거죠. 이렇게 멀리서 3시간 걸려 오시는 분도 있어요. 저는 그런 분들은 내가 부끄럽더라고. 야, 나는 저랬나? 저는 그런 분들은 한 50%는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정도 열성이면은 갖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분들은 전화 한 통화 띡 해서 어때요? 제가 뭐라고 얘기해요? 어떠냐고 그러면 전화로. 잘 돼요. 내가 그런 분한테 여기 한 달에 얼마 벌고 몇 프로가 남아요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오늘 아침에 왜 이렇게 콜이 없대요? 그죠? 오늘 없죠, 좀? 좀 나아지겠죠, 이제. 됐습니다. 수고하세요. 예, 오늘도 고생하십시오. 마지막 한마디 해주시면. 제 또래에 저하고 비슷한 연배들, 또 후배님들이나 선배님들이 아마 느끼는 그 기분이 아마 비슷할 거예요. 제가 느끼고 있는 기분도 여러분들도 느끼고 있을 거고. 주저하지 마세요. 늦은 나이가 아니니까 주저하지 마시고, 남들이 무모하다고 해도 내가 생각에 해보겠다라면 할 수 있어요. 하세요. 단 신중하게 선택하시고, 절실함, 가장이란 그 직책이 저한테는 가장 절실함을 줬겠죠. 제가 혼자였다면 또 틀렸겠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고. 또 가장이 아닌 수도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지금 가장 저희 나이 때 느끼는 게 조금 좌절감도 한 번씩 느껴볼 거고. 아직 우리 젊잖아요. 젊은 애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던가요? 젊잖아요, 우리 아직. 저는 젊다고 생각해요. 분명히 있을 거예요. 우리가 잘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도전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냥 해보세요. 해보시고 힘드시면 찾아오세요. 도와드릴게요. 내가 할 수 있는 지식 안에서는 내가 도와줄 수 있는 도와드릴게요. 도전하세요.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도전하시라고. 절대 늦지 않았다고. 제가 느꼈던 그 기분 여러분이 지금 느껴보시라고. 지금 저 많이 행복하거든요. 어제 딸이 학원 하나 더 다니고 싶대요. 그냥 엄마가 뭐라고 했나봐. 너 제대로 하지도 않은 뭐 좀 했나봐. 그래서 저한테 툴툴거려. 그런 말 할 수 있다는 게 참 행복했어요. 우리 다 똑같은 생각 아닌가요, 그게? 행복해졌으면 좋겠어요.